월러란 31세 1984년 2월 중국 레닌강에서 대학교 교수로 일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본받아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온순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두루 잘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2003년 그녀는 창저우 중국 광업대학에 진학하여 2007년 졸업 후 아빠 엄마의 뒤를 이어 집에서 멀지 않은 창수라는 곳에 모 대학교 교사로 취직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루쇼량은 중국 간수성 사람으로 월러란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사무실도 서로 다르고 가르치는 과제도 달라서 평소대로라면 둘은 접점이 없었으나 월러란을 마음에 둔 루쇼량의 적극적인 구애로 둘은 2년간의 연애 끝에 2010년 11월 결혼에 골인합니다. 사실 월러란의 아버지는 이 결혼을 애초에 반대하였습니다. 예비사위 루쇼량을 처음 봤을 때 눈빛이 묘하게 이상하였고 식탁에서는 기본 예절이 거의 없었으며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는 하지만 행동은 못 배운 사람처럼 거칠고 투박했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형제는 있지만 형제 중에서 제일 출세하였고 보통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출세한 아들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홀로 남겨진 부모를 도시로 모셔와 함께 살고자 하는 중국 풍습 때문에 딸이 시어머니랑 부대기며 시집살이하는 꼴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결혼은 루쇼량이 엄마는 시골에 집도 갖고 계시고 땅도 생활할 만큼 있기에 엄마를 모셔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둘은 결혼하고 나서 학교에서 옆 직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아들과의 통화에서 시어머니 장 씨가 아들 사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루쇼량은 아내와 상의하고 답을 주겠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월러란은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 대학교 기숙사인지라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잠깐만 계실 거라는 루쇼량의 말을 믿고 시어머니를 맞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바리바리 싸들고 부부가 사는 기숙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극진했습니다. 연세 드신 몸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며 호박이며 나물이며 등 시골 음식들을 한아름 등에 메고 오셨습니다. 아들을 보자 화색이 돌던 어머니의 얼굴은 며느리를 보는 순간 굳어지며 내가 오는 것도 너의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간다던 시어머니는 한 달째 머무르고 있고 좁은 집에서 3명이 살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단칸방에서 더구나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너무 불편했던 월러란은 남편을 시켜 어머님이 언제까지 계실 것인지 여쭤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시어머니 장 씨의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녀는 노발대발하면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집에서 여자 입김이 이렇게 새서야 되겠냐고 하면서 월러란한테 지금부터 이 집은 남자인 내 아들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편의 배려 없는 처사와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에 화가 났지만 그녀의 성격으로는 어른들과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던 터라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이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으로만 식탁을 차렸습니다. 쌀밥을 좋아하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음식 특성상 서북쪽 간수에서 태어난 남편은 밀가루 음식이 주식이고 중국 동쪽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월러란은 쌀밥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찐빵, 칼국수, 수제비 등 밀가루 음식의 소화가 안 되어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없었던 월러란은 점점 몸무게가 빠지면서 초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11년 12월 월러란, 루쇼량 부부는 연말 휴가 때 창저우에 있는 월러란 본가에 가게 됩니다. 엄마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상 푸짐히 준비해 놓았고 고향 음식이 그리웠던 그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 조씨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부모님한테 하소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러란은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원룸에 사는 어려움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루쇼량은 그녀의 이런 행동에 감동하였습니다. 쇠에 돌아온 뒤 루쇼량은 이제부터는 쌀밥으로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를 챙기는 마음은 좋았으나 부적절한 타이밍에 뱉은 부적절한 말은 엄마 장 씨의 화만 돋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와 그녀 집안으로부터 아들이 나쁜 소리만 듣고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그녀의 사소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사건건 며느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해보려고 원로라니 음식이라도 밖에서 사갖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넣는가 하면 원로란의 옷만 쏙 빼고 빨래하고, 심지어 그녀가 밤새 만들어 놓은 수업 자료는 아파트 1층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2년 원로라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시어머니 장 씨는 임신만 했는데 저 정도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은 더 뒤전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해 일부러 며느리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바닥에 기름을 발라놓기도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다 기름 발린 바닥에서 넘어지란 원로라는 바닥을 만져보며 남편한테 바닥에 기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찔리는 구석이 있었던 시어머니는 또 노발대발하면서 자신이 일부러 그랬다고 대놓고 말하지 그러냐 하며 전투태세로 돌입하였습니다. 아들도 한술 떠서 함께 마누라를 나무라는 상황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 무렵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원로라는 분가할 생각을 본가 부모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기숙사는 시어머니가 살게 놔두고 본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계약금을 마련하여 학교랑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의 말 원로라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맡아 키우셨는데 이상하게도 자주 탈이 났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녀는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애를 봐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님께 휴가를 준다는 핑계로 아이를 어머니 조 씨한테로 보냅니다. 그 후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며 그녀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장 씨는 울며 불며 아들한테 하소연합니다. 손주도 빼서 본가에 넘기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번에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듭니다.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연세도 있고 해서 그냥 이참에 좀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 씨는 매일이다시피 아들한테 전화하여 나이도 있는데 혼자 살다 독거사 하면 어쩌냐, 엄마 죽기 전에 너랑 함께 조금만 더 살면 안 되겠냐 하면서 애원합니다. 루쇼량은 엄마와 사는 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러고 싶다고 해도 새로 이사 온 집은 아내 원로란 본가의 돈으로 계약금을 충당한 터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루쇼량은 아내 원로란을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엄마가 안 말기래 오래 못 사신대. 시어머니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돌아가신다고 하니 깜짝 놀란 원로라는 흔쾌히 갖고 있던 돈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 씀씀이에 미안했지만 어머니 또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검사나 치료 같은 건 너무 늦어서 소용이 없고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잠깐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몇이나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시 들어온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핑계로 위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며느리의 못마땅한 점을 발견하면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일부러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고 그러면 아들은 또 엄마 장 씨의 편을 들어 다짜고짜 마누라와 다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얼마 못 산다던 시어머니는 점점 더 안색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커지는 것이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로라는 시어머니 병이 호전되는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분명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원로란의 고집 끝에 일부러 제일 큰 병원을 예약하여 검사받은 결과 암은 아니고 그냥 담낭에 약간의 염증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염증을 암으로 오진을 한 것일까? 아니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꾸민 거짓말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저녁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대수냐는 말투로 오진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 대출금은 나도 함께 갚고 있는데 좀 함께 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원로라는 기가 막혀 대꾸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집에서 그녀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맨날 화기애애하고 둘이서만 낄낄거렸고 혹시라도 원로란이 옆으로 지나가면 흘기는 차가운 시선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둘은 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그녀가 밖에서 1시간을 추위에 떨며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편에 서서 아내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참 뒤에 이 일을 알게 된 장인은 남편 루쇼량을 불러냅니다. 딸한테 손찌검까지 한 사위를 호되게 꾸짖은 장인은 각서를 쓰게 하고 이후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든지 아니면 이 결혼 끝내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혼은 하기 싫었던 루쇼량은 장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각서를 쓰고 나서야 아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입으로부터 각서를 쓰게 된 전말을 전해 듣게 된 시어머니는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고 말았습니다. 각서가 아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고 본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아들이 무릎까지 꿇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던 장씨는 그 대가를 며느리로부터 목숨으로 받아내기로 합니다. 이날 아들은 출장으로 타 지역에 가고 며느리와 엄마 장씨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며느리는 온종일 방에서 책만 읽느라 밖에서 시어머니가 뭘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씨는 먼저 기름으로 바닥을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두었던 휘발유 한 통과 과도를 손이 닿는 곳에 배치해 둡니다. 잠시 뒤 물 마시러 나온 원로라는 무방비 상태로 걷다가 호되게 기름바닥에 미끄러 넘어집니다. 이 틈을 타 장씨는 휘발유 한 통을 그녀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눈에 휘발유가 닿자 아픔에 도저히 눈을 뜰 수 없게 된 원로라는 눈을 감고 두 손을 허우적거립니다. 이때 장씨는 바로 과도를 집어들고 그녀 몸에 올라타 목을 수십 차례 가격합니다. 심한 상처를 입은 원로라는 얼마 안 가서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끝난 후 엄마 장씨는 사이코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천천히 몸에 묻은 며느리의 피를 닦아내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아들이 사준 자전거를 타고 근처 자주 가는 가게에서 따뜻한 면 한 그릇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로 향합니다.